여기 19세기 숲속 오두막에 살며 책을 쓰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 남자가 쓴 책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는 21세기 여자도 있죠. 그러나 이 여자는 사실 남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괴팍한 위선자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요. 숲속의 자본주의자 박혜연 작가의 신작 도시인의 월든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경식입니다. 마틴 루서 킹, 간디, 법정 스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들이 인생책으로 뽑은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불멸의 고전 월든입니다. 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숲속의 호수 월든 옆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아간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엄청난 찬사를 받은 만큼 많은 비난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팬이 많으면 안티팬도 많은 건 국룰. 소로의 인생과 글은 따뜻한 냉커피처럼 모순되기도 했고 또 이 남자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다는데, 난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살 거야 하고 마치 깡촌 시골로 들어간 듯 했지만 사실 월드는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인간이란 자급자족해야지 라며 진정한 자연인의 삶을 사는 줄 알았건만, 엄마 밥 줘? 근처에 있는 엄마네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본인 빨래도 맡기곤 했지요. 또 인간의 평등을 믿었지만 스스로 우월하다 여기는 엘리트주의자 같은 면모도 있었고요. 친절하게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에게도 할 말 다 하는 괴팍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이 저자도 대학생 때 월든을 처음 읽고 소로를 싫어했습니다. 위선자야 뭐야. 아니 사람이 한번 마음먹은 대로 쭉 살아야지 지조 있게. 말만 멋있게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저자의 인생은 예상과는 다르게 풀렸습니다. 저자의 삶도 소로가 받은 비난처럼 모순 그 자체였죠. 좋은 직장을 얻고도 때려쳤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도 교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배웠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자에게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죠. 이런저런 우연과 포기 끝에서 시골 생활을 시작한 저자. 그때 운명처럼 월든을 다시 만났습니다. 40이 되어 월든에서 읽은 것은 자연에 대한 예찬이 아닌 견고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소로는 평소 자신이 받는 비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많은 악플을 무시한 거죠. 고독을 즐기면서 때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찬양했던 숲속 생활을 불과 2년 만에 접는 것도 누군가에게 해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자신의 고유한 느낌 그대로 살았던 소로. 제일 지조 없이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 제일 단단한 사람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호숫가 오두막을 떠나며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숲으로 들어간 것만큼 좋은 이유로 숲을 떠났다. 내게는 살아야 할 여러 개의 다른 삶이 있어서 숲에 사는 하나의 삶에 더 시간을 쓸 수가 없었다. 모순까지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이런 역동성이야말로 월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네요. 소로는 월든의 맺은 말에서 한편의 시를 인용합니다. 당신의 시선을 똑바로 내부로 향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1000개의 지역을 발견할 것이니 그 지역을 여행하라. 그렇게 당신 마음속 우주 지형의 전문가가 되어라. 우리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이 제멋대로 펼쳐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또 느끼고 싶지 않나요? 자신 안에 여러 세계를 탐험하고 말이지요. 열정을 다하고 한계를 돌파하며 사는 것은 멋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 삶 역시 유능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그 상태 그대로 살아남을 공간이 있다고 소로를 읽은 저자는 말하죠. 그녀는 지금 8년째 시골에서 적게 벌고 쓰며 꾸준히 낮잠을 자고 때가 되면 블랙베리를 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냐고요? 아니라고 하네요. 단지 지금 살 수 있는 하나의 삶을 찾았을 뿐이라네요. 그녀는 그 다음 삶이 궁금해지면 소로처럼 숲을 떠나 새로운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 새로운 길로 떠나보세요. 저도 다음 삶이 궁금해지네요. 이 책의 월든은 자연의 예찬이나 문명 비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대의 명분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소중하지 않았던 한 삶의 이야기지요. 오늘도 도시에서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산들바람과도 같은 책, 도시인의 월든이었습니다.